생일날 케이크 상자를 들고 집에 들어가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가족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버지는 아무 관심 없는 척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동생은 냉장고에 물 마시러 가는 척 벌써 세 번째 주방을 순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상자를 여는 순간 하얀 생크림 위에 빨간 딸기가 딱 올라가 있죠. 그런데 아직 한 입도 안 먹었습니다. 벌써 가족 회의가 시작됩니다. 딸기는 누구 거야? 생일인 사람이 먹어야지. 난 딸기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이상합니다. 딸기 싫다는 사람 포크가 제일 먼저 딸기 쪽으로 갑니다. 케이크 한 판이면 가족의 사랑, 욕심, 눈치, 협상 능력까지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어느 집에서는 생일이라고 해도 해마다 케이크를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아버지가 퇴근길에 작은 생크림 케이크 하나를 사왔습니다. 상자가 조금 기울었는지 크림은 한쪽으로 몰려 있었고, 딸기 몇 알도 이미 정상 위치를 이탈했습니다. 요즘이었다면 사진부터 찍고 배송 중 파손이라고 했겠지만 그 집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케이크였습니다. 어머니는 이걸 어떻게 잘라야 공평하니? 하며 한참을 고민했고, 아버지는 가장 작은 조각을 자기 접시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몫의 딸기 하나를 아무 말 없이 아이 쪽으로 슬쩍 밀어주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아이가 어른이 된 뒤에도 그날 케이크의 정확한 맛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접시 위로 굴러오던 딸기 하나는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또 다른 집에서는 대학에 들어가 처음 자취를 시작한 딸의 생일에 엄마가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근사한 선물은 없었습니다. 동네 제과점에서 산 작은 생크림 케이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자취방에는 접시도 모자라 종이컵을 잘라 케이크 받침으로 썼고, 초를 끈 뒤 엄마와 딸이 방바닥에 마주 앉아 둘이 한 판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엄마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 많이 먹어. 그런데 생크림 묻은 포크를 제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도 엄마였습니다.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많이 먹으라며?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너도 많이 먹고 나도 많이 먹자. 참 이상하지요. 생크림 케이크는 분명 서양에서 건너온 음식인데 우리 기억 속에서는 유난히 가족 냄새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 하얗고 폭신한 케이크는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케이크부터 보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먼저 위에 올라간 하얀 크림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크림 케이크라고 부르는 음식의 핵심은 우유에서 얻은 지방이 많은 크림을 차갑게 한 뒤 공기를 집어넣어 폭신하게 올린 휘핑크림입니다. 이 휘핑크림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16세기 유럽 기록에는 크림을 거품 내 만든 음식이 등장합니다. 당시에는 전동 믹서가 없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1단으로 할까? 3단으로 할까? 고민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이 직접 휘저었습니다. 크림 한 그릇 먹으려면 팔뚝 운동부터 해야 했던 겁니다. 1540년대 영국과 이탈리아의 조리 기록에는 크림이나 우유 거품을 눈처럼 표현한 음식이 등장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우유의 눈이라는 뜻의 표현도 쓰였습니다. 설탕을 넣고 장미수 같은 향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 유럽 귀족의 식탁에도 오늘날 생크림의 먼조상쯤 되는 하얀 거품이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때 사람이 지금 생크림 케이크를 본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팔 아프게 휘저은 걸 너희는 기계로 몇 분 만에 만든다고. 프랑스에서는 달게 휘핑한 크림을 오늘날 흔히 크렘 샹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따라붙습니다. 샹티이 성의 요리사 프랑스와 바텔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만 들으면 멋집니다. 천재 요리사가 어느 날 크림을 휘젓다가 바로 이거야 하고 생크림을 발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휘핑크림 자체는 바텔보다 앞선 시대의 기록이 이미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텔을 생크림을 처음 만든 사람이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즉, 휘핑크림에게는 주민등록번호 1번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유럽 여러 지역에서 오랜 시간 크림을 휘저어 거품 내 먹던 방법이 발전한 겁니다. 그런데 크림만 있다고 생크림 케이크가 되는 건 아니죠. 이제 밑에 깔린 케이크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생크림 케이크의 속을 잘라보면 대부분 폭신한 스펀지 케이크가 나옵니다. 달걀 거품을 이용해 부드럽게 부풀린 케이크도
유럽 제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과사들은 결국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케이크가 있다. 크림도 있다. 과일도 있다. 잠시 고민합니다. 그런데 왜 따로 먹지? 그래서 같이 먹습니다. 인류 문명의 위대한 발전은 가끔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유럽에서는 여러 종류의 케이크에 휘핑크림과 과일을 곁들이는 방식이 점점 다양해졌습니다. 프랑스의 프레지에처럼 딸기와 크림, 케이크를 함께 사용하는 디저트도 발전했고, 영국과 미국에서는 쇼트케이크라고 부르는 과일 디저트 문화도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 슬슬 가까워집니다. 한국 제과점 진열장에서 흔히 보던 모습. 폭신한 스펀지, 그 사이에 생크림, 겉을 덮은 새하얀 크림, 그리고 맨 위에 빨간 딸기. 이 모습은 유럽 어느 한 케이크를 그대로 복사했다기보다 일본에서 크게 발전한 스타일과 매우 가깝습니다. 이제 무대가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1910년 일본 요코하마의 후지야라는 서양 과자점이 문을 엽니다. 창업자는 후지 리네몬. 그는 1912년 미국으로 건너가 서양의 제과와 카페 문화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당시 일본인의 입맛과 재료 사정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쇼트케이크를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후지야의 공식 연역에는 1922년 요코하마 이세자키 초점에서 쇼트케이크를 판매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가격은 한 개에 8전. 오늘날 일본에서 쇼트케이크라고 하면 미국식 비스킷 형태보다 폭신한 스펀지, 하얀 휘핑크림, 빨간 딸기가 올라간 케이크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 되면 모양이 굉장히 익숙하지요. 한국인이 생크림 케이크 하나 주세요 했을 때 떠올리는 모습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쯤 되면 처음의 질문도 조금씩 풀립니다. 생크림 케이크를 단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발명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휘핑크림은 적어도 16세기 유럽 기록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케이크, 과일, 크림을 결합하는 문화 역시 유럽 여러 지역에서 긴 시간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익숙하게 보는 딸기, 생크림, 스펀지 조합의 쇼트케이크를 대중적인 상품으로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으로 일본 후지야를 빼놓기는 어렵습니다. 후지야에는 1922년 쇼트케이크 판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얀 케이크는 언제 대한해협을 건너 우리 생일상 한가운데까지 들어왔을까요? 이제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생일 케이크 하면 처음부터 생크림 케이크였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기념일 케이크 하면 버터크림 케이크가 훨씬 익숙했습니다. 옛날 가족 사진을 찾아보면 알록달록한 크림 장미가 올라간 케이크가 많이 보입니다. 분홍 장미, 초록 잎, 노란 장식.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케이크라기보다 작은 꽃밭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명은 있었습니다. 크림 장미만 쏙 떼어 먹는 사람. 그러면 다른 아이가 외칩니다. 야, 그거 내 거였어. 생일날에도 영토 분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시에는 버터크림이 많았을까요? 버터크림은 생크림보다 모양을 유지하기 쉽고 냉장 유통 환경이 지금처럼 촘촘하지 않았던 시절에도 상대적으로 다루기 편했습니다. 반면 동물성 생크림은 꽤 까다롭습니다. 조금 따뜻해지면 축 처지고 덜 휘핑하면 묽고 너무 신나게 휘핑하면 어느 순간 버터가 됩니다. 제빵사가 조금만 더 했다가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려던 일이 갑자기 버터 만들기 체험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의 생크림 케이크 역사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서울 역삼동 개나리 아파트 상가에 있던 여명제과입니다. 여명제과는 1977년 문을 연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당시 버터크림 케이크가 주류였던 한국에서 부드럽고 차가운 생크림 케이크를 선보인 초창기 대표 제과점으로 여러 자료에서 언급됩니다. 이후 이름은 신명제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찾았다. 한국 최초는 여명제과다. 하고 바로 도장을 찍으면 될까요? 여기서는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생크림 케이크를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 누가 처음 만들었다고 국가기록처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자료와 회고에서는 여명제과를 한국 최초의 생크림 케이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면 비교적 신뢰할 만한 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생크림 케이크를 일찍 소개한 대표적인 제과점이라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1977년 문을 연 여명제과는 한국 생크림 케이크의 초창기 원조를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거론되는 선구자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과자점 같은 유명 제과점들도 생크림 케이크가 한국에 널리 퍼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80년대를 지나며 냉장 시설과 유제품 공급 환경이 좋아지고 소비 수준도 높아지면서 생크림 케이크는 점점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가면 케이크 진열장의 풍경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전 주인공이 버터크림이었다면 이제는 하얀 생크림과 과일이 앞줄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일도 생크림, 크리스마스도 생크림, 입학 축하도 생크림, 승진 축하도 생크림. 그런데 아무 날도 아닌데 아버지가 갑자기 케이크를 사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좋아하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 케이크는 오랫동안 아무 이유 없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야 먹는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제과점 체인이 전국으로 퍼지고 냉장 유통 환경도 좋아지면서 생크림 케이크는 한국인의 생일 풍경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16세기 유럽의 휘핑크림, 유럽에서 발전한 스펀지 케이크, 미국 제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쇼트 케이크,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인 한국의 제과 문화. 우리가 포크로 한 입 떠먹는 생크림 케이크 한 조각 안에 여러 나라의 시간이 층층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케이크는 먼 나라의 역사만 담는 음식도 아닙니다. 몇 해 전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작은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늘 이른 시간부터 근무하던 경비원 아저씨의 생일이라는 걸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아이는 집에 올라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저씨도 생일이 있대. 엄마가 웃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있지. 저녁 무렵 주민 몇 사람이 작은 생크림 케이크 하나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거창한 파티도 아니었습니다. 종이컵 몇 개, 편의점 음료수, 그리고 딸기가 올라간 조그만 케이크 한 판. 아이들이 생일 노래를 부르자 아저씨는 계속 손사래를 쳤습니다. 뭘 이런 걸 다 해. 그런데 촛불을 끄고 나서는 케이크 사진을 휴대전화로 한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찍었습니다. 각도를 바꿔 한 번 더 찍었습니다. 케이크가 녹을까봐 옆에서 아이가 먼저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날 작은 케이크는 10조각도 넘게 나뉘었습니다. 한 사람 몫은 두세 입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모두가 충분히 먹은 얼굴이었습니다. 어쩌면 생크림 케이크의 진짜 힘은 크림이 얼마나 부드러운가에만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 판을 가운데 놓으면 평소 따로 살던 사람들이 잠깐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해줍니다.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생크림을 휘핑해 먹는 문화는 적어도 16세기 유럽 기록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생크림 자체를 어느 한 사람이 처음 만들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폭신한 스펀지, 하얀 생크림, 빨간 딸기 조합의 케이크에서는 1922년 판매 기록을 가진 일본 후지야가 아주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1977년 문을 연 서울 역삼동 여명제과가 생크림 케이크를 일찍 선보인 대표적인 선구자로 자주 거론됩니다. 다만 한국 최초를 확정할 만한 기록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명제과를 한국 생크림 케이크의 유력한 초창기 원조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결국 우리가 생일날 초를 꽂고 딸기 하나를 두고 눈치 싸움을 하고 상자 바닥에 붙은 크림까지 포크로 긁어먹는 이 케이크에는 500년 전 유럽의 크림, 일본의 쇼트 케이크, 한국 제과점의 변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생일 기억까지 차곡차곡 겹쳐 있는 셈입니다. 어쩌면 케이크의 역사는 거창하지만 우리가 평생 기억하는 건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보다 내 접시 쪽으로 누가 딸기 하나를 슬쩍 밀어주었는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생일 케이크로 하얀 생크림 케이크를 더 많이 드셨나요? 아니면 알록달록한 장미꽃이 올라간 버터크림 케이크가 더 익숙하신가요? 케이크 위에 딸기가 하나 남아있다면 생일인 사람에게 양보하셨나요? 아니면 아무도 안 보는 사이 먼저 포크를 꽂으셨나요? 그리고 케이크를 먹을 때 폭신한 가운데 조각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생크림이 두껍게 발린 가장자리 조각이 좋으신가요? 혹시 케이크는 다 먹고도 상자 바닥에 붙은 생크림까지 포크로 싹싹 긁어 드셨던 분도 계신가요?
그 정도면 케이크를 먹은 게 아니라 상자까지 거의 설거지해 준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얽힌 어떤 추억이 남아있는지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매일 먹으면서도 제대로 몰랐던 음식의 족보를 맛있고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